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한 게 솔직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윤심 공천이다, 뭐 특혜 공천이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올 때부터 아바타다, 용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쑥 들어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마이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못 씁니다. 그러니 위성정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 이번 선거가 끝나면 친한 그룹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되면 현재 권력과 일정 정도 좀 냉각기를 두면서 자기 대선에 직전에 뭐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린 거죠. 참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이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코미디 프로를 많이 봤는데 옛날에 코미디 프로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기쁜 듯이 라는 그런 코미디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그런데 불출마를 한 데에서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결심을 했으면 당연히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그거를 불출마를 하겠대요?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미 뭐 정부 장관을 떠나왔는데 전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 아니 본인이 불출마를 하면서 과연 선거를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불출마를 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 등등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불출마를 한 게 솔직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불출마에 대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불출마한 것을 여리저리 하여튼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뭐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윤심 공천이다, 뭐 특혜 공천이다,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한마디로 잠재워 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사실상 최측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최측근이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윤심 공천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도 출마 안 하는데 내가 무슨 특혜 받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이 논란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올 때부터 아바타다, 용천이다, 용산에서 공천한다고 그래서요. 용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쑥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바타 이야기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또 용천이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들이 지금 오히려 불리하다. 지금 공천에서 행정관들 보면 줄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했더라면 이게 좀 논란이 됐을 텐데 출마를 안 해버리니까 이 공천 특혜 그다음에 뭐 대통령 이 윤심 이거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원주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거기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지금 거기에 원주에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담회를 하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하려고 하니까 박정아 위원장이 이거 마이크 안 됩니다. 저 못 씁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마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자기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다 자기 목소리. 마이크, 확성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육성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보자는 그 제한돼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이제 마이크를 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보더니 나는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후보자, 즉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마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은 마이크를 대놓고 다 이렇게 이 회의를 주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던 후보자들은 마이크를 쓸 수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이 희한하죠.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 이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마이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못 씁니다. 왜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죠. 정말 이게 결정적인 또 쓰임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성정당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의 당을 창당을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를 출마하게끔 만들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비례연합정당, 뭐 진보당,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여기가 연합을 해서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전 20대, 21대 총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또 비례정당이 있었는데 비례정당의 이쪽 황교안 대표가 비례정당 가서 선거운동을 못 해버립니다. 왜냐? 본인이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비례정당 후보도 이쪽 와서 뭘 못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옷을 막 바꿔 입고 뭐 거꾸로 입고 뭐 아주 생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정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운동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선거법에 88조 공직선거법 88조 8조에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이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위원장은 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성정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반면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 지금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됐죠. 근데요, 참 저는 좀 요즘 요 대목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왜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공천자는 다 발표가 됐는데 인천 계양을은 지금 민주당 공천자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당연히 뭐 공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글쎄 왜 아직까지 공천자로 확정짓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뭐 원희룡 후보하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선수를 또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해서 며칠 전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도 갔고 그다음에 이뇨한 또 전 혁신위원장이 또 함께 가서 선거운동을 아주 세게 벌였어요. 그리고 저인망식으로 지금 선거운동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후보가 안 됐어요. 그냥 예비 후보입니다.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왜 공천을 안 줄까요? 이거 한번 궁금한 대목인데 어쨌건 이 이제 비례연합 정당 여기가 새진보연합 이게 기본소득당이 이제 새진보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진보당 그다음에 이제 이 시민연합 시민 뭐 회의 거기에 해서 10명을 이번에 거기에 공천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당선권에. 그런데 여기 운동을 이재명 대표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정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에 대한 논란에 휩쓸 수 있고 또 진보당이 또 어떤 정당입니까? 예전 통진당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시민단체 전부 다 전문 시위꾼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데 비례는 조국신당 찍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 보기에도 여기는 너무 좀 극좌거든요. 그런 희한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으면 이 정당이 이재명 대표 정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안 해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에서 상당한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하게 된 이유가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열거해 드렸던 지금 몇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도 쓸 수가 있죠. 이 친윤공천이라는 말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죠. 비례정당 또 이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죠. 아주 다양한 지금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한 당직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니 혹시 이거 다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선거 때 이해찬 대표가 그때 선거운동 다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직자 그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양쪽을 다 했습니다.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대로 본인이 불출마를 하고 이번에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죠. 참, 그 어디서 이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에 있던 당직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정치적으로 이 불출마의 또 하나의 전 의미가 있는 게, 만약 이번 선거가 끝나면요, 승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만약에 출마를 했으면 국회의원직을 있기 때문에 어디 떠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냥 지난번 윤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디 못 떠나잖아요. 국회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대표를 맡으면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인기나 여러 가지 또 친한 그룹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력이 한동훈 위원장을 넘어올 텐데, 그래 되면 임기가 3년이 남은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제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어디 해외로 가실 것 같은데, 참 이것도 하나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래 되면 현재 권력과 일정 정도 좀 냉각기를 두면서 차기 대선에 직전에 뭐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린 거죠. 참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이 선택이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었구나. 우리가 바둑 둘 때 미리 포석을 두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바둑을 두고 보니까 왜 거기에다가 한 수를 떴는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